대단원 2단원에 우리 몇 번째였지? 세 번째 중단원 맞지?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 단원도 한번 같이 봐볼게. 그래서 2단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딱 하나야. 너희가 어떤 3차 함수, 4차 함수든 전부 다 그릴 줄 알게 되면 2단원은 어느 정도 마스터됐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전에 우리 극대와 극소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기억해줘야 돼. 그래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좀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소단원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학습 목표 읽어보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들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소단원 제목은 함수의 그래프고, 학습 목표로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발표 포커스 수업 끝나고 한번 쭉 읽어봤을 때 모르는 내용 전혀 없어야 되고, 언제든지 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개념 복습을 해줘야 한다. 우린 넘어와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쪽부터 봐보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 이게 증가하는 형태고 이게 감소하는 형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럼 얘를 과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써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만 알아내면 되거든. 되게 쉬워. 말로 한번 해볼게. x값이 크면 y값도 커야 돼. 그럼 증가함수지. 감소함수는 x값이 클 때 y값은 작으면 돼. 그러면 감소함수지.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쓰이는 거지.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아야 된다. 혹은 큰 쪽으로 얘기하면 x2가 크면 fx2도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증가의 의미. 얘 같은 경우는 x값이 크면 y값은 작아야 된다에 해당하는 의미니까 이거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그림상에서 직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을 단순히 식으로 옮긴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괜찮지?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증가와 감소 중에서 증가부터 먼저 한번 써보면, 증가의 의미가 뭐다? x가 크면 y가 크다. 수학적으로는 x2가 x1보다 클 때, 이거일 때 함수 fx1, 함수 fx의 x는 x1일 때 함수값이지, 이 함수값보다 fx2가 크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감소로는 마찬가지로 x1보다 x2가 클 때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fx1이 더 크면 되겠지.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증가면 이거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보면 이 조건이 증가구나. 감소일 때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는 양방향이 돼야 돼. 이게 사람이 특성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화살표만 잘하거든. 근데 그걸 출제자들이 이미 다 알아.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면 반대로 내는 걸 선호한다는 거지. 왜? 이게 더 안 익숙할 테니까. 그럼 좀 더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변별이 될 테니까. 그치? 우리는 이런 점들을 전부 다 역이용해서, 사실은 당연한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서 남들보다 몇 발자국 먼저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내가 강조한 부분들 꼭 잘 지켜가면서 우리 잘 따라와 줘야 돼.
두 번째로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수투에서 웬만큼 다루는 함수들은 전부 다 미분 가능하거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이퀄 수투니까 그냥 그 다항 함수, 정말 그 다항 함수도 있잖아. 3차 함수, 4차 함수. 걔네들은 전부 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다항 함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앞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무엇인지 알아봤대. 이제 평균값 정리,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있지? 저번 시간에.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증가 또는 감소와 도함수 f'x의 부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대. 그럼 이 핵심이 뭐라는 뜻이야? 이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지. fx의 증가 또는 감소가 도함수 f'x의 부호와 어떤 관계가 있대. 그럼 그 관계를 파악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 한번 파악하러 가보자. 첫 번째, 평균값 정리 내용이니까 여기 한번 쭉 읽어보면 좋아. 열린 구간 미분 가능, 닫힌 구간 연속. 그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동일한 그 순간 그 지점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내용 써놓은 거지. 그래서 읽을 때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평균값 정리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가 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 이때 구간 A, B의 임의의 x에 대하여 f'x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대. 첫 번째는 열린 구간 A, B의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큰 경우. 이게 뭔 소리야? 이 안에 어떤 x를 잡아도 도함수가 항상 양수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으니까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크다면 평균 변화율도 0보다 크지? 우리 기억,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x2-x1의 부호와 fx2-fx1의 부호는 일치한대. 그런데 x2-x1이 0보다 크므로 fx2-fx1도 0보다 커야 돼. 즉 fx2가 fx1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지금 방향이 순간 변화율을 먼저 가정하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을 보고 있는 거야. 이해돼? 우린 지금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지.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이 구간 안에서 항상 양수라는 뜻은 평균 변화율도 항상 양수라는 뜻이겠지. 그럼 평균 변화율이 항상 양수니까 이걸 항상 양수로 우리가 잡을 거잖아. x값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테니까. 그러면 y값도 무조건 얘가 크고 얘가 작아야 된다. 그래서 함수 fx는 구간 a, b에서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주면 돼.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딴 거 다 됐고 여기 증명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좋은데 뭐 우리가 사실 수리논술을 할 것도 아니고 뭔가 증명하는 상황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결론을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이 결론이 왜 나왔지 싶으면 우리 언제든지 160페이지 돌아와서 여기 있는 해설들을 쭉 읽어보고 이래서 그랬었지 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이용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꼭 증명 외워야 돼, 뭐 증명이 중요해 라고 한 것들만 잘 기억해주고 아닌 것들은 이 내용 위주로, 핵심 위주로 기억해준 다음에 혹시나 그 핵심이 흔들릴 때 있잖아. 이게 왜 그래야 되지?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러면 그때 다시 언제든 이 개념서를 펴서 그 해당 페이지로 돌아가면 열심히 줄글로 다 증명이 돼 있고 설명이 써 있거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결과를 잘 이용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 특별히 딱히 말이 없다면, 무조건 뭐 증명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다면 항상 그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좀 써볼만 하지.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에서 f 프라임 부호의 의미.
괜찮지? 우리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아래다가 이제 한 번씩 써보자. 그래서 지금 뭘 뜻하고 싶은 거냐면 f'의 부호가 양수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는 뜻이야. 자, 첫 번째 f'이 0보다 크면 이거이면 f라는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거야. 증가. f'이 0보다 작다면 f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결론을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아래 플러스로 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써있지. 증가함수라고 해서 항상 f'이 0보다 큰 건 아니야. 얘는 조심해야 돼. 이거야 이거. 이렇게 쓰면 양방향인 것 같으니까 화살표로 표현할게. 꼭 이렇진 않아. 이건 맞아. 이건 맞는데 여기 항상 성립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fx는 x 세제곱이래. 이 fx는 x 세제곱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내가 바로 뒤에서 배울 거니까 뭐 미리 그려볼게. 3차함수 그림이 이렇게 생기거든. 그치? 그럼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인 거 맞잖아. 증가함수잖아. 하지만 f'x는 3x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0일 때 기울기가 0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가려면 등호가 붙어야 돼. 이렇게 f'이 0인 순간이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증가함수 우리 어차피 다항함수 내에서 배우니까 뭐 그런 상황이 크게 발생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증가함수 중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만 일단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응. 그래서 2번 f'x는 0이 되는 x의 값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어. 예를 들어 함수가 이런 함수 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조각함수 만들면 붙여낼 수 있겠지. 이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 구간을 이 증가 구간에 포함해도 되고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근데 여긴 감소하잖아. 그럼 이렇게 감소 구간이라고 잡아도 된다는 뜻이야. 약간 깍두기처럼 어디에 붙어도 된다. 그 정도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된다. 괜찮지? 응. 여기까지가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이었어. 이거 좀만 다시 쓸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 뭐냐면 함수의 극대와 극소.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름의 정의를 기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자, 우리 극대라고 하면 극대의 정의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돼. 얘네는 뭐 우리 미분계수 때처럼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 얘 헷갈릴 수 있거든. 얘 같이 배우다 보니까 이거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같은 단어를 묶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야. 이따 뒤에 가서 또 얘기할 텐데 극대와 극소에서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극대의 정의가 여기 써있거든. 뭐라고 써있냐면 함수 fx에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적절히 택할 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fx보다 fa가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그 순간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 fa 값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한다. 극소일 때도 마찬가지. 함수 fx에서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적절히 택할 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b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면 fx는 x는 b에서 극소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fb를 극소값이라고 얘기한다. 마지막 극대와 극소를 통틀어서 우리 극값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적절히 택한다. 그게 뭔 뜻이냐면 이렇게 그냥 그 근처를 아주 작게 구간을 잡는다는 뜻이야. 구간을 뭐 여기 잡아도 되고 사실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잡은 구간 내에서 FA가 모든 X값 중에
모든 y값 중에 제일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이런 거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이 값이 그 구간 내에서 가장 크잖아. 그럼 그게 극대의 정의라고. 그래서 이 값이 극대값이었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면 항상 구간을 잡고 그 근처에서 누가 제일 큰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극대는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로컬 맥시멈 이렇게 부를게. 그 지역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 그래서 극대의 정의는 로컬 맥시멈이야. 그 주변 구간에서 가장 큰 놈. 그게 극대.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 극대값이라고 부른다. 극소는 그럼 마찬가지. 그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이겠지? 그럼 어떻게? 로컬 미니멈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극대 극소가 이렇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정의야. 그래서 그 내용들 여기 써있네. 그래서 우리는 식으로 딱히 쓰지 않고 어떻게 쓸 거냐면 로컬 미니멈 맥시멈으로 한번 써볼게. 함수의 극대와 극소. 우리 극대의 정의가 뭐였지? 극대는 기억하자. 로컬 맥시멈. 이 내용 안에 지금 어디에도 미분계수, 뭐 도함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 정말 그냥 함수값만 가지고 극대 극소를 따진다는 뜻이야. 극대 극소를 따질 때 이따 뒤에서 뭐 미분계수랑 막 연관돼서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극대 극소의 정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반드시 극대 극소를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극대 극소의 정의를 기억해야 돼. 극소는 로컬 미니멈. 알겠지? 일단 이렇게 우리 적어놓고 한번 넘어가 보자. 2번.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과 미분 계수 사이의 관계성이 생겨. 둘이 정의로서 관계되는 게 아니라 얘의 정의 따르고 얘의 정의 따르는데 얘네 둘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어떤 관계를 지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야. 저게 극값의 정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나중엔 다 이게 막 헷갈리거든. 개념이 지금 처음에 똑바로 안 잡히면. 그래서 지금 반드시 잘 잡혀야 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 형광펜으로 써있거든. 함수 fx가 실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반드시 그 순간에 도함수 값이 0이래. 이게 결론이거든.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그 순간에 도함수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대. 왜 그런지는 여기 설명이 쭉 써있거든. 그치? 근데 우리는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해. 봐봐. 이거면 우리 극대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가 로컬 맥시멈인 거 맞아? 그치? 로컬 맥시멈인 거 맞지? 그럼 얘는 지금 x는 1에서 극대라는 거야. 이 함수가. 맞지? 그리고 요 1이 y 값이니까 이 값이 극대 값이겠지. 그럼 저 극대가 과연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왜 이 점이 주변에서 가장 클까? 가장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돼. 그 전에는 1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증가를 해야 되고 1이 가장 커야 되니까 1 이후에는 반드시 감소해야 된다는 거지. 극대를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 오른쪽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래야 극대가 만들어지는 형태라는 거지. 맞지? 이 말 이해 되지? 근데 우리 아까 배웠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의 부호의 의미. f가 증가한다. 그러면 f'이 0보다 크다. f가 감소한다. 그러면 f'이 0보다 작다. 지금 사실 원래 이 역방향이 안 되는 건 이 부동호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그렇다 얘기해도 되지. 얘의 의미가 그냥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얘의 의미가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없다는 거지. 어차피 이 구간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없다라고 치면 얘네 둘은 항상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도함수가 0일 때가 문제지 0일 때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언제든 증가하면 도함수가 양수다.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이 가운데점을 기준으로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뜻은 미분 계수가 모두 다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럼 미분 계수가 전부 다 연속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내용이 좀 어려워. F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과도 똑같다는 거지. F가 미분 가능하다. 즉, 이 F 입장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니까 어떤 지점을 잡든 좌극한과 우극한이 항상 똑같은 거지. 맞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의 의미가 우리 좌미분계수 아니야? 좌미분계수. 우극한이 우미분계수 아니야? 그게 항상 같다는 거지. 그럼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다는 뜻은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지. 맞지? 그러면 이제 F' 입장에서 봐봐. F' 입장에서는 이 미분계수가 지 입장에서는 함수값이야. 함수값. 그 순간에서의 값이니까. 맞지? 좌미분계수는 F'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냥 좌극한이야. 좌극한. 우미분계수는 우극한이야. 이렇게.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똑같다는 뜻이네. 그러면 어떤 지점이든 연속이라는 뜻이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지금 이 얘기가 왜 했냐면 지금 이것도 약간 사회값 정리 같은 거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0을 한번 뚫지 않겠어? 함수값이 0일 때를 한번 뚫지 않겠어? 그치? 양수에서 음수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반드시 중간에 0이 한번 뜬다는 거지. 그래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 극값인 그 상황에서는 도함수 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지.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뜻을 다시 해석해보면 증가에서 감소, 극소면 반대겠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뀔 테니까 이때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0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 내용을 이해하면 굳이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여. 알겠지? 크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 매우 중요한 말 써있지. 극값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극값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미분 가능성과 전혀 관련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극대나 극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 y는 절대값 x. 여기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했던 거 기억나지? 왜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해?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로 돌아와 보면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아 보여? 아니지. 다르지.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프로 보면 뾰족하니까.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해도 돼. 하지만 극대극소 극값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0 주변에서 0 주변의 구간을 잡으면 0일 때가 가장 작아. 즉 로컬 미니멈이라는 거지 지금. 그럼 이 뜻 자체가 성립한다는 뜻이 뭐야? x는 0에서 극소라는 거야. 이 fx가. 이해돼?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x는 0에서 충분히 극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둘이 정의상 극값을 가지는지 여부는 미분 가능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줘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다가 하나 또 정리해보자. 극값과 미분계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도함수의 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는 그리고 매우 조심해야 돼. 역을 착각할 수 있거든. 역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또 있네. y는 x 세제곱. 얘는 봐봐. 여기서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거든.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하지만 이 0을 기준으로 구간을 잡아봐. 그럼 0은 로컬 맥시멈도 아니고 로컬 미니멈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절대 그 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 값의 정의에 의해서. 그치? 그래서 항상 도함수의 값이 0이라고 그 지점이 그 값이냐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거 주의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 중요한 말 있으니까 중요한 말 하나 써놓자. 미분 가능성과 다시 쓰자. 미분 가능성과 관련 없음. 이렇게 이해되지? 극대와 극소는 미분 가능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 헷갈리면 안 된다. 이 정도 정리해주면 일단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중요한 거 다 정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와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도 배워볼게. 그림을 보면 제일 쉬워. 줄글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 극대 우리 아까 했던 거야 사실. 극대는 로컬 맥시멈이잖아. 로컬 맥시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증가의 의미가 뭔데? f'이 0보다 크다. 감소의 의미는 f'0이 f'x가 0보다 작다. 즉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0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 과정이 돼야 돼. 이렇게 0을 먼저 쓰고 풀마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중간에 0을 거쳐야 돼. 아, 그래서 극대인 순간에 도함수의 값이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소일 때도 마찬가지. 아,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되네. 그래야 우리 로컬 미니멈을 만들 수 있네. 그러면 감소의 의미가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네. 증가의 의미가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네.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네. 그럼 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한번 존재할 수밖에 없네. 그럼 그 순간이 극소인 순간이겠네. 그래서 극소일 때 도함수의 값이 0인 거네. 이렇게 전부 다 이어진 스토리라는 걸 이해해야 돼. 다들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당위성을 꼭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 내용이 끝이거든. 그래서 우리 중요한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직접 문제 풀러 한번 가보자. 그치? 문제 풀러 가면 되지. 여기다가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와 극소의 판정. 각각 우리 한번 해보자. 항상 투 트랙으로 생각하자. 첫 번째, 극대일 때는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어? F'의 부호가 극대니까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로컬 맥시멈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돼. 이해되지? 극소일 때는
f 프라임의 부호가 미안, 극대일 때가 증가했다 감소해야 되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때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만들어져야 로컬 미니멈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부호가 바뀔 때는 필연적으로 0을 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f'a가 0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순간 f'a는 0이다. 이렇게 쓰지 말까? 여기다 쓸까? 이거를 잠깐만 좀 더 뒤로 밀고 화살표를 좀 더 길게 만들자. 이 사이에 필연적으로 0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게. 그럼 이해되지? 지금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우리 이해해줘야 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로컬 맥시멈의 의미, 이게 로컬 미니멈의 의미. 이렇게 똑같은 색깔끼리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한번 왜 그래야 되는지만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직접 넘어와서 우리 몇 쪽이야? 165쪽 문제 한번 또 풀어보자. 1번부터 함수 fx는 x제곱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0에서 감소함을 보여달래. 그럼 우리가 감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면 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원하는 거지?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혹은 감소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감소함의 정의로 돌아가 보자. 감소한다는 뜻이 뭐지? 이 구간 내에서 x1보다 x2가 클 때, 이거일 때 fx1이 fx2보다 큼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감소함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fx1 마이너스 fx2가 0보다 큼을 보여도 괜찮겠네. 그치? 그러면 fx1은 x1의 제곱, fx2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합차 공식 되니까 x1 마이너스 x2, 여기는 x1 플러스 x2,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x1이 x2보다 작으니까 얘는 반드시 부호가 음수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맞지? x1 플러스 x2도 이 x1과 x2가 요 구간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x1도 음수, x2도 음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도 음수 아닌가? 이렇게.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항상 양수 아닌가? 그치? 그럼 무조건 양수네. 이거 증명됐네. 그럼 우리가 감소함을 보인 거지.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이런 정의 자체를 감소함을 보여라 뭐 이런 문제가 수능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감소한다를 조건으로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끌어내지, 뭐 무슨 함수가 뭐 어떤 구간에서 감소함을 보여라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1번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한번 보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머릿속엔 하지만 감소의 정의가 까먹지 않고 들어있어야 돼. 여기 왜 1이지? 오타에 찾았네. x2여야지. 이렇게. 맞지? 2번 이런 건 중요하지. 함수 fx의 극값을 구하여라. 함수 fx의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야? 극값을 일단 언제 갖는지를 알아야지. 극값을 언제 갖는다고? 일단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극대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일단 변해야 돼. 맞지? 따라서 f'x 도함수로 가는 거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우리 이 3x 제곱 마이너스 12에 대한 그래프 자체를 그릴 수 있잖아. 한번 저 도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근을 가지는 이참수 그릴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부호를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함수값이 f'의 부호지. 그럼 f'의 부호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지역은 양수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함수값이 음수야. 2보다 클 때는 양수야. 이렇게 부호를 써낼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 2의 의미가 뭐야?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뀐 지역이야. 부호가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그럼 여기는 로컬 맥시멈 극대일 수밖에 없다. 여기는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 개형 특성상 로컬 미니멈 극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극값을 구하라 라는 뜻은 우리 함수값을 구해달라는 뜻이지. y값 구해달라는 뜻이야. 따라서 극대 y값은 얼마? f-2. 얘가 극대값.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여서 16이 된다. f2는 극소값이겠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8에서 2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극대는 16, 그 다음에 극소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다는 거 찾아줄 수 있겠지. 괜찮지? 3번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대값 0을 갖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그럼 일단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 지금 2번, 3번 굉장히 처음 푸는 친구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거든. 꼭 여러 번 복습해야 돼. 이 문제 정보가 되게 많아. 하나씩 잘 파악해야 돼. x는 1에서 극대값 0을 가진대. 그럼 이게 일단 무슨 뜻이냐면 1,0을 이 함수가 지난다는 뜻이야.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돼. 괜찮아? 그럼 이 함수가 1,0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일단 f1부터 구해보자. f1은 2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게 0이어야 된다는 소린 거지. 두 번째로 1,0이 그냥 값이 아니고 극대인 순간인 거잖아. 그리고 이 함수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져.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 중간에 0인 순간이 있겠지. 도함수의 부호가 그 순간이 언제? x가 1일 때. 즉 x가 1 바로 전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데 그 바로 직후에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인 거지. 약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지금 f'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약간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어야 된다고. 언제? x가 1일 때. 요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주면 좋겠어. 그 다음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의 의미가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림으로 대충 한번 나타내보자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여기 음수, 여기 양수. 요 지점이 얼마? x가 2일 때. 괜찮아? 근데 이 함수는 하필 무슨 함수? 3차 함수네. 그럼 3차 함수를 미분한 f'x는 몇 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돼. 즉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도함수 형태의 일부지. 그러면 2차 함수면서 1 주변에서는 요거, 2 주변에서는 이거를 만족하려면 반드시 f'x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근은 여기가 1, 여기가 근이 2. 이렇게. 이게 y는 f'x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미 2차 함수의 두 근을 알고 있는 거잖아. 합하면 3, 곱하면 2잖아. 그럼 근계수 관계 이용해 주는 게 더 빠르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 이게 두 근의 합, 6분의 b가 두 근의 곱. 따라서 b는 1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우리 식 있었지? 2a, b, c 전부 다 더하면 0이다. 그러면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c는 0이니까 따라서 c는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렇게 ABC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다. 그렇지? 매우 좋은 문제야. 이 극대 극소를 가진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나는 항상 그래프로 생각하는 걸 선호해서 항상 F'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거든. 이게 어떤 상황일까? 뚫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구나. 극소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구나. 요것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보는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응. 처음 배울 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넘어가서 우리 이제 직접 예제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자. 예제 문제가 5문제 있네. 5문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러 가자.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 함수 fx에서 함수 fx가 x는 2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 조사하래. 그럼 뭐 따져달라는 소리냐면 우리 그 순간 이 x가 2인 순간 지금 증가 상태에 있냐 감소 상태에 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도함수의 값을 구해주면 돼. 즉 f'2의 지금 부호를 너한테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 미분 쳐야겠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여기서 f'2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지? 9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x는 2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9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그 순간은 우리 도함수의 값이 양수니까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2번 함수 gx가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을 각각 구하래. 그럼 감소하는 구간의 특징이 뭔데?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다. 증가하는 구간의 특징이 뭔데?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0이 되는 순간만 잘 생각해주면 돼. 0이 되는 순간은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가도 되고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가도 된다. 오케이? 따라서 함수가 g였구나. 그럼 여기 g'으로 바꿔야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g' 함수 구해보면 되겠는데 g'x는 3x제곱 플러스 6x다. 이렇게. 괜찮지? 그럼 요 함수 그려야 되니까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요거 도함수의 값이 음수인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증가하는 구간은 양수인 구간이니까 여기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등호는 너가 붙여주고 싶은데 사실 어디다가 붙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0은 깍두기라 그랬잖아. 증가하는 구간에 붙여도 되고 감소하는 구간에 붙여도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 그래서 그 순간은 깍두기니까 너가 원하는데 붙여주면 괜찮다. 정답은 뭐라고 써있냐면 증가하는 구간에다가도 등호를 붙여줬고 감소하는 구간 양옆에다가도 등호를 붙여줘도 된다는 거지. 0일 때는 감소하는 순간이어도 되고 증가하는 순간이어도 되고 둘 다 뭐 어디다가 붙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0이 지금 어디 들어가는지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아니야. 너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 부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부분만 잘 파악됐다면 잘 푼 거니까 넘어가도 돼. 오케이? 내려와서 우리 다음 페이지 예제 2번 또 한번 해보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커야 돼. 그치? 근데 이때 등호가 들어와도 괜찮다고. 왜? f'이 0이 되는 그 순간이 존재해도 여전히 증가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돼도.
어차피 그 순간에 증가율이 0인 거지. 바로 직전과 직후는 전부 다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크게 존재하니까 그 순간 0인 건 괜찮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럼 이 뜻이니까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되고, 이 2차 함수가 항상 뭐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순간까지만 괜찮다 라는 뜻이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이 두 개 한 번에 묶어서 우리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만들어줘도 괜찮겠지. 여기 짝수인 거 보니까 짝수 판별식 쓰는 게 좋겠지. 따라서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왜 는 0이 들어가도 되냐? 어차피 그 순간 기울기가 0인 건 증가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증가, 요거는 감소. 요렇게.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요 옆에다 써놓을까? f는 증가함수다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슬래시 쳐주자.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걸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슬래시를 좀 쳐주고, f가 증가함수면 뭐가 만족해야 되냐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까지 들어가도 괜찮다. f가 감소함수다 라고 치면 우리 감소함수일 때는 어떤 조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 예제 3번. 함수 fx의 극대값이 16일 때 상수 a의 값과 극소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극대값이 존재하나 봐. 그러니까 극대값이 16이다 라는 조건을 줄 수 있던 거지. 그럼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뜻이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적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일단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도함수의 부호부터 판단해야 될 것 같아.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네. 그치? 도함수의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겠지? 2차 함수니까 그려봐.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지. 도함수의 부호 따져봐. 양수, 음수, 양수.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네. 이 순간이 우리가 원하는 극대의 순간이었네. 즉, 요 16이라는 값은 무슨 값이었던 거야? f 마이너스 1의 값이었던 거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된다. 따라서 a는 14가 된다는 사실. 극소값까지 구해달래. 극소는 어떤 순간? 요 순간이겠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이 순간이 극소다. 그럼 극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f1이 극소값이겠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a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이게 얼마? 12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a의 값은 14, 극소값은 12. 이렇게 써주면 된다. 괜찮지? 이 정도 잘 해낼 수 있어야 돼. 넘어가서 우리 예제 4번 또 한번 해보자.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0을 가지고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우리 아까 그 개념 콕콕 몇 번이었지? 4번이었나? 3번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지. 그래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0을 가진다. 이거 바로 어떻게 쓰면 돼? 일단 이 함수가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건 확실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f-1은 0이니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겠지. 두 번째로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야 돼. 맞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x는 마이너스 1의 좌우에서. x는 1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x는 1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지. 그치? 그래야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그리고 그 순간은 x는 1이다. 이렇게. 괜찮? f'x 직접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 쳐보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는 식이 되겠지. 괜찮지? 그러면 이때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인 3차 함수로 그림을 완성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거이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면 되겠지. 그럼 부호가 풀, 마, 뿔로 바뀐다는 거 전부 다 알 수 있고, 그럼 우리 두근좌표 아는 거지? 마이너스 1하고 1이네. 그럼 두근의 합이 0이어야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가 0이 돼야 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내 말 이해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럼 c값 구해줄 수 있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c 플러스 2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a, b, c 전부 다 구해줬고 극소값까지 구해달래. 극소값은 언제? x가 1일 때 나오는 거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야 되니까. 따라서 f1은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 되니까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응. 그래서 a, b, c의 값과 극소값을 모두 구하였다. 괜찮지? 응. 얘도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꼭 여러 번 복습해보고 옆에 있는 4-1, 4-2번 전부 다 비슷한 문제들이거든. 한번 본인 스스로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넘어가서 예제 5번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 자, 예제 5번의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함수 fx가 블라블라 저렇게 써있네. 얘가 극값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아, 이 함수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우리가 번역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극값을 가지려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도함수의 부호가 변해야만 극값이 생겨. 도함수의 값이 0이 된다고 극값이 생기는 게 아니야.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라고. 도함수의 값이 0이라고 그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이거 아니니까 주의해야 돼.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써놓게. 그래서 지금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보통 뭐 f'이 0이 된다 막 이렇게 쓰는데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 정의대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괜찮지? 그러면 f'x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f'x 식을 조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식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라는 식이 되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겠지. 얘가 도함수 입장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부호가 변해야 돼.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만들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총 3개잖아. 붕 떠있거나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식은 같거나. 근데 안 만나거나 접하는 순간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잖아. 맞지?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은 도함수의 값이 0인 순간은 있어도 그 값을 갖진 않는다는 거지.
둘이 전혀 다른 말인 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은을 도함수인 f'x가 가져야만 그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약간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2차 함수는 그 값을 가질 거면 아예 안 갖거나 가질 거면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정확히 2차 함수 아니야. 3차 함수야. 3차 함수. 우리가 지금 3차 함수를 보고 싶은 거니까. 미안. 다음 내용이었는데 너무 일찍 나가버렸다. 그냥 잊어.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제대로 들으면 돼. 자, 어찌됐든 도함수의 부분화가 있으려면 우리 f'x 입장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지. 따라서 판별식 d 써보려고 봤더니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 4분의 d. 그럼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6a인 것 같은데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6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답. 괜찮지? 아래 내려가서 이번에는 함수 fx가 그 값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저 내용 그대로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으면 된다는 거지. f'x. 그럼 마찬가지로 f'x 한 번씩 써볼까?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라는 식이 될 거야. 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지. 그러면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이렇게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도 괜찮지. 왜냐하면 0이 되는 값은 존재해도 부호가 변하진 않으니까. 근데 뚫고 이렇게 지나가면 부호 변하는 거 보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요런 관계가 만족이 돼야겠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근을 가지지 않거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고 봤더니 짝수 판별식 쓰는 게 좋겠네. 따라서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9a가 되겠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미안, 여기 플러스지. 마이너스 ac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정답. 괜찮지? 이 정도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따질 수 있으면 돼. 이런 건 보통 어디에 뜨냐면 모의고사를 보면 한 18번, 19번 그 고3 모의고사 기준 주관식 3점짜리 그 정도에 충분히 뜰 수 있는 문제야. 거의 똑같아. 그 값을 가지도록 그 값을 가지지 않도록 딱 그 정도 조건이거든. 그래서 이것들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쭉 넘어가서 열심히 해보고 우리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리러 가보자.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냐면 도함수의 도움을 받을 거야. 이게 이제 와서 말하는 내용인데 도함수의 그 도자가 뭐냐면 그 도와주다 할 때 그 도자야. 너가 함수를 그릴 때 도움을 주는 함수야. 그래서 도함수거든. 그래서 원래 함수를 그릴 땐 항상 도함수를 찾아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를 그려주면 돼. 너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지금 미적 1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미적분 넘어가서 초월함수 그림을 그릴 때도 다 똑같아. 특히 초월함수는 원함수를 보자마자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 그러면 도함수를 무조건 구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fx의 증가와 감소를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과정. 그게 그냥 반복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좀 쳐보면 될 것 같아.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 개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린다. 첫 번째,
f'x는 0이 되는 x의 값을 찾고 그 값을 구하는 거야. 그 지점에서 그 값을 일단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어떻게 따지지? 0이 되는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좌우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만 그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좌우에 부호 변화가 없다. 그럼 거기는 그냥 도함수의 값이 그냥 0인 지점인 거야. 그 값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부호 변화 있나 체크해보고 부호 변화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에 따라서 극대 극소 이름 붙여주면 되겠지.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야.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는 f'x의 부호를 조사하여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낸다. 세 번째는 x축 또는 y축과의 교점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본다. 이 정도 순서라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이건 큰 순서고 우리가 직접 다양한 3차 함수, 4차 함수 전부 다 그려볼 거거든. 그럼 그거 그려보면서 이 스텝들 우리가 한번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쪽에도 우리가 좀 필기를 해두면 좋으니까 원함수의 개형은 무엇으로 찾는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찾는다. 오케이? 이 내용 일단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될 것 같아. 함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써놓을 건 없고 그냥 다양한 함수를 직접 여러 번 그려보면서 익히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아. 설명 굳이 더 쓰지 않을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넘어와서 우리 직접 개념 콕콕부터 모든 그래프들 한 번씩 다 그려볼게. 1번 함수 y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래.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일단 원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파악해야 돼. 정확히는 도함수의 부호와 부호 변화 둘 다 파악해야 되지. 그래야 이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럼 이 f'x를 여기다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우리 2차 함수 그릴 수 있지. 3으로 묶어보니까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겠지. 그럼 인수분해도 되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근이 1과 3이었다는 뜻인 거지. 괜찮아? 내가 지금 그린 게 f'x를 그린 거야. 이 f'x에서 부호를 조사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읽을 수 있지? x는 1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이 지점은 반드시 극대일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이 x는 3. 여기서는 이 함수가 이 fx라는 함수는 극소를 갖는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fx를 옆에다 그려내면 돼. 도함수의 부호부터 의미를 보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순서로 변하네. 그럼 플러스의 의미가 뭐야? 증가.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야? 감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개형인 거야. 누가? fx가. 내 말 이해되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개형이다. fx가. 그림 그려보면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림이었던 거야. 누가? y는 fx가. 끝. 극대점 누구? x는 1. 그럼 1, 모식이겠지. 여기 극소점 3, 모식이겠지. 이렇게 y값 찾아주고 싶으면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겠지. 대입해서 한번 찾아줬다고 치면 1,5래. 어렵지 않지? 3 집어넣으면 1 나온대. 이렇게. 그럼 이게 그래프 그린 거 끝이야.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파악하고 그거를 증가 감소로 정보 바꿔준 다음에 그거 따라서 매끄럽게 부드럽게 그래프 이어주면 돼. 2번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달래. 오케이. 얘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함수 자체가 4차 함수지. 지금 우리 4차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4차 함수 그리기 위해선 우리 3차 함수의 부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미분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3차 함수에 지금 부호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4차 함수 그리고 싶은 거야. 4차 함수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필요하다? 이 함수의 부호가 필요한 거지. 맞아? 그럼 이 함수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필요해? 우리는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우리 f'x의 그래프만 있으면 f'x의 부호를 따질 수 있고 그 부호 정보만 있으면 원함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중간 목표가 하나 생긴 거지. 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몇 차 함수의 도움을 받으면 돼? 이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함수 부호 파악해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의 부호를 파악해서 4차 함수를 그려주면 돼. 알겠지? 일단 그 과정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 더 옮기면 안 될 것 같고 얘만 좀 옮기자 앞으로. 그러면 3차 함수의 식 자체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지? 따라서 제 함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한번 쳐보자. 그리고 gx는 f'x랑 똑같았던 거야. 식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였던 거고.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미분친 g'x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2x 제곱 마이너스 4일 거야. 우리 이 도함수는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빠르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 되는 거 맞지? 도함수의 부호가 뿔이니까 우리는 gx 어떻게 그려주면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도록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3차 함수 그릴 수 있겠지? 이때 극대와 극소의 값을 찾아줘야겠지. 왜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3차 함수의 부호가 필요하잖아. 부호가 필요하다는 뜻이 뭐야? x축이 지금 어디에 위치할까? 이 위치를 찾아줘야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는 애들은 찾아주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럼 얘부터 해볼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콤마 대입해서 계산하면 얘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4 플러스 루트 3분의 4 그러면 3루트 3분의 8 나오나? 그치. 여기는 루트 3분의 1 콤마 대입하면 3루트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니까 얘랑 부호가 정반대겠네.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8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면 x축이 정확히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저 함수가 사실 0,0을 지났어야 돼서 그거 정보 가지고도 우리가 x축의 위치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요거 우리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함수의 도함수인 f'x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부호를 따져보면 되겠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여기가 얼마? 0 맞지? 그럼 이 양옆도 극값일 테니까 극값의 정보가 좀 필요하겠네. 직접 찾아보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x는 이미 썼지? 그러니까 x 빼고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두근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이겠지. 괜찮지? 우리 지금 극값의 x값 전부 다 찾았고 증가함수 다 찾았지? 그럼 이거 증가함수에 맞게 부드럽게 이어주면 돼.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근데 알겠지만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인데
이게 그림이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감소를 많이 하고 증가했다가 조금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그만큼 다시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감소 조금 하고 증가했다가 감소 많이 하고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 맞지?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4차 함수의 개형은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개의 극소값의 크기를 직접 비교해서 셋 중 하나의 그림이겠다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지. 세 가지의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그러면 일단 그림 자체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y값을 찾은 다음에 그림을 수정해 줄게. 괜찮지? 그래도 하나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일 때가 언제?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 0일 때가 극대, 1일 때가 다시 극소겠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우리 한번 찾아보면 아래 그림이 아마 그려져 있을걸? 아, 얘도 마이너스 1,1, 얘도 1,1을 지나니까 높이가 원래 요렇게 똑같은 그림이었네. 여기도 찾아주면 0,2가 된대. 그래서 전부 다 찾아주게 되면 요 그림이 우리가 그리고자 했던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었다는 거지. 괜찮겠지? 그 다음엔 우리 요런 것들을 좀 연습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냐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 언제 그러냐면 우리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근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여기다 필기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 3차 4차 함수에서 얘네의 근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더 빨리 그리는 팁이 있다. 뭐냐면 얘네들이 그 인수를 몇 개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다 정해져 버린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아래다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예를 들어 x-a의 x-a라는 인수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럼 그 함수는 요 x축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뚫고 지나갈지 이렇게 뚫고 지나갈지는 모르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거 하나로 통일할게. 근데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의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해. 그리고 이 지점은 A라는 거지. 이렇게 A를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반드시 달라진다는 뜻이야. x-a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래서 나는 뚫는 근이라고 불러. 뚫는 근. 하나밖에 없으면 뚫는 근이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 두 번째, x-a가 두 개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x-a의 제곱 2차 함수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a에서 이렇게 접하게 돼. 근이 두 개면 다항함수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뭐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냥 뭐라고 부를까? 중근? 접근? 접근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접할 때 그냥 접함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접함. 난 접한다고 표현하니까 접함. 괜찮지? 세 번째, 만약 x-a가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일 때는 우리 y는 x 세제곱 아까 그림 봤잖아. 그거를 그냥 평이동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분명히 a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근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이런 신기한 그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뚫으면서 접함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 3차함수, 4차함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근의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요거 이용해서 그림 빨리 그려주면 돼. 다시 쓸게.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아래다가 예시 몇 개 한번 그려볼까? 첫 번째 이그젬플. 자, 예를 들어 y는 x-1 제곱 곱하기 x-3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2, 3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냐는 뜻이야. 그럼 2,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x축 그려주고 1하고 3이 근인데 x-1은 두 개 있지, x-3은 하나 있지. 그러면 이 1이라는 근은 접할 거고 3이라는 근은 뚫는다는 뜻이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으니까 1에서 접하고 3에서 뚫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없는 건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그래. 최고차항 계수만 한번 생각해봐.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시작할 텐데 x가 무한히 커지면 y값도 무한히 커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걸로 이미 다항함수의 그 끝 개형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거 파악해주고 1에서 접하고 3에서 뚫는다 라는 정보만 이용해주면 도함수 필요 없이 우리가 그림을 더 빨리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 하나 더. y는 x-2의 세제곱 x-5 이런 4차 함수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보자. 부호도 앞에 한번 마이너스로 바꿔볼까?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 그럼 음수는 다항함수니까 양끝이 고정돼 있어. 얘는 결국 풀어보면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x의 4제곱이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함수 전체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도 함수 전체 값은 무한대일 테니까 양끝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지. 괜찮지? 요 사실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x-2가 3개 있으니까 이 함수는 그 x는 2의 위치를 뚫으면서 접하도록 지나가면 돼. x는 5니까 5는 뭐? 그냥 뚫고 지나가면 돼. 그래서 그거 연결해보면 쭉 가다가 2에서 이렇게 뚫으면서 접하면 돼. 그리고 5에서 뚫고 내려가면 돼.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2, 여기 위치가 5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게 된다. 괜찮지? 4차 함수 이그젬플 하나만 더 그려볼까? y는 x-1의 제곱 x-4의 제곱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최고차항이 4차잖아. 그러면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끝나야 돼. 이렇게 양쪽 개형 잡아주고 1하고 4가 각각 근이 2개씩 있으니까 1에서도 접하고 4에서도 접하게 그림 그려주면 돼서 튕기고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4 이렇게 이 그림이 끝이다. 괜찮? 그래서 근의 정보 알 때는 도함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올리긴 좀 그러니까 여기다 둬야겠다. 괜찮지?
아이고. 이게 지금 갑자기 왜 있냐? 우리 아까 요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였잖아. 얘 근을 사실 우리 알고 있잖아. 0,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2차함수를 그릴 필요 없이 바로 3차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 번만 다시 그려보자. 지금 내가 그리려는 함수 f'x가 4,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지? 그럼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3차함수 입장에서 최고차함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끝나야 돼. 이거는 직접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1, 0, 1이 근이지? 근데 전부 다 차수가 하나씩이지? 가지고 있는 개수가 하나씩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뚫고 0도 뚫고 1로 뚫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문제 끝난 거지. 오케이? 이렇게 우리 f'x를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 뒤에서 계속 보여줄 테니까 근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근을 찾기 쉬운 경우에 이렇게 그리니까 한번 잘 보고 열심히 따라해서 그래프 그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해주면 좋겠다. 3번.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3번 한번 풀어보자. 3차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 얘는 도함수의 그림이야. 도함수. 그럼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함수에 값을 쓴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 0이라는 값 한 번만 썼지 0 제외하고는 값을 쓴 적이 없거든. 우리는 지금껏 다 뭐만 따졌냐면 부호만 따졌어. 부호. 그래서 내가 도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건 도함수가 0인 지점들과 그 좌우에서의 부호들이야. 부호. 난 이게 가장 먼저 보여.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확인하고 기억니은 읽어보면 이미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기억. 함수 fx는 구간 마이너스 3,1에서 증가하냐? 마이너스 3,1에서 도함수 뭐 음수 아니야? 음수인데 어떻게 증가해? 땡. 기억 탈락. 맞지? 기억이 왜 탈락인지 알겠지? 니은.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을 가지니.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가지는 거 맞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로컬 맥시멈 만족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 함수 fx는 x는 1에서 극소를 갖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로컬 미니멈 만족하겠지. 그래서 극소를 가지는 것도 맞겠지.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겠다. 이렇게 잘 따질 수 있겠지? 어렵지 않아. 넘어와서 또 열심히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1번부터. 1번 보자마자 근이 너무나도 뻔한 그림 아닌가? 그래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될 거고 뒤에가 완전 제곱식인 거 느껴지지? 이렇게. 그럼 fx라는 이 3차 함수는 0이라는 근이 하나 있고 3이라는 근이 두 번 있는 3차 함수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x축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끝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0은 한 번, 3은 두 개 근 갖고 있으니까 0은 뚫어야 되고 3에서는 한 번 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0에서는 뚫고 3에서는 접하고 다시 증가하는, 여기가 0, 여기가 3이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정답 확인해보면 똑같지. 극대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으면 이 극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겠지. 미분해서 구해보면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이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가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네. 그럼 결국 그때는 f'x를 미분치면 되는 거지.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고 싶으니까 3씩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인수분해 해보면 1하고 3이 나오지.
그래서 1 집어넣게 되면 요 점의 위치가 1,4가 되겠네. 그래서 극 대값은 4인 거야. 맞지? 극 소값은 얼마? 여기가 3,0이니까 극 소값은 0이었던 거지. 그러면 극값 다 구했고 그래프 개형까지 그렸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 우리 F'의 부호를 조사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은 여기 성세풀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2번 fx는 3x-x 세제곱이야. 얘도 마찬가지. 일단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x라는 근이 있겠지. 묶어내면 3-x제곱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밖으로 뱉어낼게. 마이너스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이 돼. 얘도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x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근 정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3차 함수를 훨씬 쉽고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지. 그러면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끝나야 돼. 아까랑 정반대야 둘이. 그 다음에 0일 때 근 하나, 마이너스 루트 3 근 하나, 루트 3 근 하나니까 뚫고 뚫어야 돼. 그래서 뚫고 뚫어야 돼.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극값을 구하고 싶다면 극값이 되는 x들을 다 구해야겠지. 그러면 극값이 되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필요하니까 도함수를 직접 구해봐야 되긴 해. 3-3x 제곱이네. 그러면 이 지점들은 우리 도함수의 값이 0 되는 지점들이라는 거 눈으로 확인되지. 그러면 그냥 f'x는 0을 만족시키는 x들을 찾아줘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1이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 점의 위치가 1,2고 요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얘가 극대, 얘가 극소. 그래프 개형은 전부 다 그려줬네. 끝. 상세풀이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근을 알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유리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넘어와서 우리 4차 함수들이네. 4차 함수들도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4차 함수도 어렵지 않아. 4차 함수도 근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근을 파악해줘서 그림 그리면 되니까. 1번 근이 가장 먼저 파악되지. x 세제곱 묶어내면 x-4가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어떻게 파악하는 거야? 0이라는 근이 3개, 4라는 근이 하나. 이렇게 파악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0이라는 근이 3개, 4라는 근이 하나니까 0에서는 뚫으면서 접할 거고 4는 뚫을 거고. 이렇게 머릿속에 판단해줘.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이미 양끝이 정해져 있어.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끝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야 되는데 0에서는 뚫으면서 접해야 하고 4에서는 뚫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4. 극값 구해야 되니까 극값은 여기 극소가 유일하다는 게 그래프 상에서 보이지. 그래서 미분해서 여기 극소가 되는 x값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미분 한번 해보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x 4x 제곱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0하고 3이었네. 이렇게 0일 때는 그 값이 아니지. 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0의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았네. 그러면 그 값이 아니다. 3에서만 극소겠네.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그럼 그 값 구해주면 요 점의 좌표 구해주면 되겠지. 3,81에다가 4 곱하기 27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편하지. 그럼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그 값도 구했고 그래프 개형도 구했으니까 끝. 이거 fx 딱 보니까 x제곱이 공통인수네. 그럼 x제곱으로 묶일 것 같은데 분수 뜨는 거 싫으니까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4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남는 게 여기는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x, 여기는 플러스 4 이렇게 남겠지. 그럼 뒤에 것도 인수분해 되네. 그럼 4분의 1 x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네. 그럼 이제 4차 함수인데 0이라는 근이 2개, 2라는 근이 2개구나. 그럼 그림 그릴 수 있겠지.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4차 함수니까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끝날 거야. 그래프가 0에서 한 번 접하고 2에서 한 번 더 접해야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러면 여기가 0,0이었다는 뜻이지, 2,0이었다는 뜻이지. 둘 다 극소값 맞지? 그러면 하나는 찾았네. 극소가 0인 건 찾았어. 그럼 극대 찾아야 되지. 여기가 누구일까? 그럼 저기 찾기 위해서는 우리 fx 미분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 찾아줘야 되는 거 맞지? 미분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다. x로 묶어준 다음에 남은 2차식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뜬다는 거 알 수 있거든.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0, 1, 2밖에 없대. 0하고 2가 여기 있네. 그럼 1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 1이 여기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극대가 될 때 x값이 1이 될 수밖에 없어.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f1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괜찮? 응. 끝. 그러면 그래프 그림 정확히 그린 거 확인했지. 둘 다. 괜찮지? 응. 이렇게만 그래프 그림 잘 그려줄 수 있으면 돼. 옆에 다양한 4차 함수도 많거든. 근을 모를 때는 우리 반드시 뭘로 돌아가서 푼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원함수의 계형을 추론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번 시간 내용은 끝이고, 다음 시간은 이제 미분의 마지막, 이제 거의 뭐 미분의 피날레지. 특히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여기가 가장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여기 한번 잘 들어야 돼. 근데 여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완벽히 숙달이 돼야 뒤에서 방분식에서의 활용,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거 따질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6단원 하기 전에 앞에 내용인 5단원들 그래프 충분히 많이 그려보면서 어떤 그림이든지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림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해주고 넘어와야 돼. 알겠지? 오케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6단원으로 다시 보자.